청하수입니다. 고조선 기록을 보면 아주 묘한 부분이 있어요. 삼국유사 고기에 이르길 환인서자 환웅이 서자라고 나오죠. 왜 굳이 서자라고 했을까? 가서 다스리게 하였다. 해서 와서 다스렸다. 근데 이 다음부터 매우 중요한 존재들이 등장을 하죠. 곰과 호랑이가 같은 굴에 살면서 기도하며 사람이 되길 원했다. 일단 환웅한테 곰, 호랑이가 같은 굴에 살면서 같이 기도를 드리고 있죠. 같이 살았다고 하니 원래는 부부 같은 관계인 거죠. 해서 부부가 같이 빌었는데 환웅이 주며 말하길 보통은 저걸 마늘이라고들 알고 있는데 달래가 맞다는 얘기도 유명하죠. 저게 무슨 의미냐면 원래 이런 것들을 물리친다고 여겨지곤 하죠. 특히 동양에선 낮이 양, 밤이 근데 밤에 주로 나타나죠. 즉 차가운 걸로 보는 겁니다. 한방에서도 양으로 분류가 되죠. 환웅이 신, 즉 무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해서 그런 의미인데 사람들이 마늘이냐 달래냐 이런 것만 주목을 하고 정작 진짜 중요한 환웅의 이 다음 코멘트를 어영부영 넘기거든요.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태양빛을 안 보면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태양을 봐선 안 된다. 그런데 곰과 호랑이가 먹으라는 건 다 먹었어요. 근데 호랑이가 금기를 어겼다. 즉 태양을 봐선 안 된다고 했는데 호랑이는 본 거죠. 이 다음 얘기는 다들 아시듯 이거고. 근데 묘한 점이 있죠. 뭐가 묘합니까? 환웅과 곰이 결혼해 단군 왕검을 낳았다. 그래서 조선이 되었다. 이거니까 호랑이가 필요가 없잖아요. 호랑이가 없어도 고조선 탄생이 스토리에 하등 지장이 없죠. 환웅, 곰, 그들의 아들 단군만 있으면 탄생이 되는 거잖아요. 조선은. 즉 호랑이가 굳이 이 얘기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거든요. 필요가 없는 존재인데 왜 굳이 이 스토리에 등장을 하고 있는가? 대체 호랑이의 정체는 무엇인가? 역설적으로 단군의 탄생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즉 필요가 없는 존재인데도 굳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건 중요했단 얘기죠. 역사적으로. 그럼 대체 정체는 무엇이고 왜 등장하고 있는가? 일단 스토리상 곰의 남편이죠. 같이 살았으니까. 근데 이혼하고 재혼을 한 겁니다. 그 이유는 먹으라는 건 호랑이도 잘 먹었는데 태양을 봐선 안 된다. 이걸 어긴 거죠. 태양을 본 겁니다. 조선이라는 게 아침은 어두운 밤의 상태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게 아침이죠. 즉 태양을 떠오르게 하는 나라가 조선인 거예요. 보통은 그냥 동쪽이라고 대충 퉁두를 치는데 태양이 떠오른다는 게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전 태양의 의미는 오늘날과는 완전히 다르죠. 전기 조명이 있는 오늘날 밤과는 완전 다릅니다. 없는 곳에서 지내셨던 적이 있는 분이라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암흑이죠. 그런데 심지어 오늘날에도 두렵죠. 예전엔 어땠겠어요? 태양이 졌다. 거대한 두려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전엔 태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생산활동이라는 걸 거의 할 수가 없어요. 해서 경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이 아침, 즉 태양이 떠올라서 그 무시무시한 밤을 끝내고 희망을 주는 나라. 그냥 동쪽이네, 단순하게 퉁칠 의미가 아닌 거죠. 저때 사람들에게 조선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국호인 겁니다. 그럼 태양의 나라 조선을 지배하는 건 누구겠어요? 당연히 태양의 신이죠. 여기 보면 원래는 같은 굴에서 사는 이 부부가 같이 기도를 올렸죠. 처음에는. 그런데 태양을 봐선 안 된다는 명령을 거부하고 태양을 보러 나가서 이혼을 하게 된 겁니다. 태양을 봐선 안 된다. 근데 봤다.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이 태양을 본다는 게 어렵죠. 태양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없는, 즉 너무나 강하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봤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범했다는 거죠. 태양을 범했다는 겁니다. 즉 보는 게 어려운 존재인데 감히 봤다. 태양의 권위를 부정했다. 태양신을 무시하고 짓밟았다. 이런 의미죠. 즉
호랑이는 고조선의 지배자 태양신의 권위를 부정한 존재인 겁니다. 처음에는 곰이랑 같이 공손했잖아요. 이 스토리가 알려주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호랑이 일파가 태양신의 말을 잘 듣다가 나중에 그 지배로부터 뛰쳐나갔다는 겁니다. 그건 심지어는 태양신을 공격했다, 호랑이가.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기록인 거죠. 분명한 건 호랑이 일파가 처음에는 조선의 태양신 지배에 있다가 추후 모종의 일로 이탈했다. 이건 확실한 거죠. 근데 스토리 내에서 필요가 없는 역할임에도 굳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건 역설적으로 이 호랑이가 대단히 유의미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데도 굳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감히 태양에 도전한,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너무나 유의미해서 스토리에서 절대 뺄 수 없었던 그런 존재. 호랑이는 대체 무엇이었는가? 역사서 정사 삼국지가 있죠. 예맥할 때 예를 다루는 챕터가 있습니다. 예는 호랑이를 신으로 여겨 제사를 지낸다. 즉 호랑이는 예맥할 때의 그 예였던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료가 또 있어요. 역시 정사사서인 후한서에 부여 챕터가 있습니다. 부여는 본래 예의 땅이다. 원래 예족들이 모여 사는 그 땅에 부여가 들어섰던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런 아주 오래된 나라들에 대해서 한참 나중에 중앙 집권적 형태를 떠올리면 안 되거든요. 이런 식인 거죠. 가장 강력한 세력이 중심적 역할을 하면서 여타 세력들이 거기에 신속하는, 이 전체를 하나의 나라로 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작게는 이 각각을 또 나라로 볼 수 있는 제후국식의 방식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예전은 교통통신이 발달되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거대 세력은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가장 강력한 고조선에게 신속을 하는 제후국식 형태의 신하국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들 안에서도 일부가 떨어져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원래 모태는 그대로 신속을 지속해도 얘는 중심 세력의 신속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딱 그 내용이거든요. 곰과 호랑이가 원래 같은 굴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호랑이가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굴 밖으로 뛰쳐나간 거죠. 나가서 감히 태양을 본 겁니다. 딱 이 상황이죠. 늘 빈번하게 있던 일인데 정사 삼국지 음루는 부여에 신속되어 있었는데 부여가 무겁게 물리니 반란을 일으켰다. 부여라는 강대한 나라에 신속하는 음루, 근데 고개 숙이며 살았었으나 반란을 했다. 너무 심하게 뜯어가는 강대국 부여에 맞서게 되었다 라는 거죠. 그런 등등 여러 이유들로 인하여 이 강대국의 테두리 내에서 뛰쳐나가는 세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테두리 내에서 마구 뜯어가는 초강대국 부여도 당연히 처음부터 강력할 순 없죠. 처음에는 다 예속되는 기간을 거칩니다. 한참 위로 거슬러 올라간 이때에 같이 살던 굴, 그 테두리에서 뛰쳐나간 호랑이는 예족이었죠. 그리고 그 호랑이의 땅에 들어섰던 나라가 바로 부여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태양신이 지배하는 나라인데 호랑이가 감히 태양을 봤다. 태양신에게 도전했다. 라는 이 내용의 역사적 실체는 뭐였느냐? 이거였던 거죠. 근데 너무나 당연한 게 거대한 고조선에 유의미하게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우리 고대사 거대 국가는 부여밖에 없죠. 굴에서 뛰쳐나가 명령을 어기고 태양에 도전한 호랑이, 바로 부여였던 겁니다. 곰은 계속 신속을 한 거고 호랑이는 이탈을 한 거고, 그런데 그 부여의 이탈이 고조선 역사에 엄청난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 진행상 필요가 전혀 없는 가출해서 태양에 도전한 호랑이가 굳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부여로 인해 고조선이 요동을 치게 되었다는 거죠. 부여가 그만큼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를 뿐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 나라였다 라는 겁니다. 그 역사에 숨겨진 내막이 바로 전 국민이 다 아는 이 얘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호랑이는 사람이 못 되었다,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고조선 스토리에서 호랑이가 대단히 부정적인 겁니다. 그럼 그 말은 고조선과 부여에 모종에 대단히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매우 거대한 사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부정적 역할로 굳이 등장을 하게 되었던 거죠. 기존 최고의 존재 태양신에게 도전. 즉 저건 한때는 고조선에게 신속했던 부여가 추후 모종의 일로 인해 고조선에게 도전을 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걸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고조선과 부여에 있었던 그 모종의 일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게 고조선 부여 역사는 물론이고 고구려 역사에서도 매우 중대한 사안이 됩니다. 앞으로를 통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바로 이 직전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오늘 이 내용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이해하실 수가 있죠. 이전에 올린 영상들도 시청을 하셔야만 전체적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뜨는 추천 영상도 클릭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